오늘은 용신이 없고 소실이 된 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23강입니다. 을목이 겨울인 자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며 화가 없어 조우가 필요합니다. 일지 을묘가 자축을 공망시키는데 월지 자수가 공망을 당했습니다. 또한 월주는 영향력이 가장 큰데 월주에서 편인과 인수가 동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같은 오행이 동주하면 극설작용이 일어나니까 수가 화를 극하면 식상을 극하고 또 관을 설하니까 관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을목과 기토는 자신이 천을귀인인데 자와 신이 전부 구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인성이 많아서 이기심은 좀 강할지 몰라도 본성은 선량하다 이거죠. 월지에 자수도화가 있으니까 자수도화는 모친이 재취명유로 보면 됩니다. 을목이 겨울 자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며 화가 부족하니 조후가 필요한데 화가 없어 조후불균입니다. 조후가 불균되면 우선 일단 가정궁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도 문제가 생기지만 가정궁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자묘형이라서 겨울에 자월의 묘는 자묘형이 더 심합니다. 묘월의 자수는 좀 덜하지만 자월의 묘는 자묘형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니까 주변과의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지에서 자묘형을 맞았고 또 묘진 상천도 있습니다. 이렇게 묘진 상천. 또 신중 경금과 을경합으로 딱 맞고 있으니까 일지 부부궁이 지금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천간에 귀신인 겨울생에 눈비가 장마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인 인비가 질비하여 탁격이며 관성인 시지 신금은 천간에 겁재를 올려놓고 있고 천간에 겁재를 올려놓고 자체의 재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일지와 을경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분합니다 이겁니다. 신중 경금이 일지 묘중 을목과 암합함으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점수를 보면 7점인데 간목이 1점, 임수 2점, 3점, 4.5점, 6.5점, 진토는 0.5니까 7. 상당히 강한 명이죠. 이렇게 명이 강하면 자신이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는 명이라서 남편 덕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금남자의 입장에서는 신중 경금남자에서는 일간 을목도 재성인 여자이고 일지묘목도 재성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간목도 재성인 여자니까 경금은 여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명에서 일시지에 있는 비견과 관성이 암합하면 유분함을 만납니다. 일지는 아신인데 아신에서 관성을 만나니까 이 관성은 나도 합하고 지지도 합하고 일지도 합을 하니까 유분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지신은 일지 기준 겁살이다 이거죠. 애묘미 신이라 겁살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겁살까지 이렇게 판단하려면 쉽진 않은데 신살 중에서도 겁살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겁살이라든지 망신살이라든지 연살은 도하고 역마살 이것도 보니까 겁살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인사신해가 겁살이 되는데 여기 신이니까 신자진, 신자진에 돌고 다음 신자진 사가 겁살인데 사는 없으니까 해묘미 신 삼합의 다음 자가 겁살입니다. 겁살이 붙으면은 남의 것을 뺏거나 또 빼앗기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관성에 겁살이 붙었으니까 남편을 빼앗기거나 또는 빼앗고 산다 이거지. 또 여명에서 겁살이 이 삼합을 이루면 많은 남자를 접대합니다. 신자진 정관이 겁살인데 신자진 삼합을 하니까 많은 남자를 접대합니다. 또한 일지 기준에 자수가 도하라. 월지 도하는 모친, 재치나 풍류이며 모친의 기운이 월간에서 본인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월간에서 바로 수생목으로 월간 연결되고 있으니까 본명은 모친의 삶을 빼받게 됩니다. 천간에 이 임수가 있으니 이 천으로 본인이나 형제간에 이혼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두 개가 되고 다른 천간도 두 개가 되는 것을 이천이라고 부르는데 이천이 있게 되면 본인이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형제간에서 이혼하는 형제가 나타납니다. 또한 임수는 모친성인데 통근처가 각각 있으므로 두 모친으로 봅니다. 만일 하나의 통근처라면 이 임수라도 한 분의 모친으로 보는데 혼잡이면 두 모친입니다. 임수가 두 개라서 아이고 모친이 두 개다, 모친이 두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통근처가 어떠냐 봐야 돼요. 진토가 있고 그죠? 임수가 여기 진토에 통근처가 있고 자수도 있고 신금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두 모친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진토가 없든지 진토가 없고 신금도 없고 자수만 달랑 있다 그러면 두 임수가 자수에 통근하니까 뿌리는 하나를 가진 격이 되니까 임수가 둘이라도 한 모친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계라 그러면 뭐 통근처에 상관없이 두 모친이 되는 것이죠. 이 혼잡 연자니까. 부친성을 보면 부모성은 주로 연월에서 보기 때문에 연월에 있는 재성을 보니까 이 재성이 부친성입니다. 부친성인데 임진 묘지에 들어있고 자체의 재성인 수가 많고 부친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 신중 임수도 있고 상당히 중중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성의 연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진 삼합으로 신자진 삼합이 되면은 자수만 남고 신과 진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부친덕이 불길합니다. 더군다나 일지와 부친과의 관계는 묘진 천을 하기 때문에 묘진 상천살이기 때문에 부친덕이 없다 이거죠. 또 자식성인 식상을 극파하니 자녀덕도 불길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월주에 편인과 인수가 이렇게 동주하니까 이렇게 오행이 다른 것은 뭐 볼 필요 없다고 해도 다른 것도 볼 필요 있죠. 이 월주는 이 사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것이죠. 월지를 갖다가 우리가 2.5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두세 배, 거의 세 배 정도의 영향이 나타나니까 이 월주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주에서 오행이 같은 오행이 이렇게 동주하고 있다 그러면은 극설을 행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수가 극하는 것은 화니까 수극화, 그죠? 식상, 자식을 우선 극하게 되고 또 설한다 그랬어. 수는 뭐를 흡수를 하냐면 관을 설해요. 관을 금생 수로 설하니까 이렇게 오행이 동주하면은 우선 식상, 자식의 연이 불길할 것이고 관성의 연이 불길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월주의 오행이 동일하면 극함과 흡수를 행합니다.
본명은 19세 경대운 신해년이 되어서 경금은 관인생하고 경금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들어와서 을경합을 하니까 을경합을 하니까 관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관이 들어오는 시기다. 그리고 또 세운에서 신의 욕지에 앉은 편관까지 나타나서 신의 욕지인데 편관까지 나타나서 일지와 해묘합으로 들어오니까 소실이 되었으나 후에 헤어졌습니다. 이 명조는 도화가 자진합비되고 도화성이 자진합도 되고 자묘형까지 가중되니 음란했습니다. 자묘형살도 있으며 자도화가 정관이 신군과 신자합입니다. 도화를 정관과 합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나 정관이 고소에는 정관이 도화와 동조하면 정숙한 면이 있고 실살이 도화와 동조하면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원국에서 수왕하면 원국에서 만약에 수왕한데 수가 왕하다 하면 흐르는 기운이 왕해지니까 방황이 심해지고 또 우울증과 음란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수가 왕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는 흘러내리니까 우울한다든지 요란 연상이 있고 화가 많으면 밝고 명랑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본명은 천을귀인인 자신이 구전하니 성품은 선하지만 조후가 불균이고 인성이 중중하여 이기심이 강하며 인성은 남성의 생식기도 되므로 남자연이 불길합니다. 인성은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인성이 중중하다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가 여러 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연이 불길하다. 남명에게는 식상이 많으면 식상은 여성의 생식기가 되므로 처연이 불길해집니다. 도화가 있다고 전부 음란명이 아니라 이처럼 삼합을 이루거나 조후를 맞추지 못하거나 기신이면 도화가 불길하게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도화가 있는데 이게 겨울인데 추운데 조후를 맞추지 못했고 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묘형살까지 하니까 이 명은 상당히 어떤 음란명이다. 갈등이 심하고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지도 모르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힘이 들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죠. 공망을 상세히 본명의 공망을 상세히 공망은 자축이니까 요거만 월지만 공망을 맞았다고 보지만 사실 공망은요 네 지지를 다 봅니다. 지난번에 공망을 살피는 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임지는 오미가 공망이고 임자는 인묘가 공망이고 을묘는 자축이 공망이고 갑신은 오미가 공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을묘는 자축을 공망시키니까 월지 부모궁을 공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임자에서 보면 인묘가 공망이니까 자식궁을 본명을 공망시켜서 그러니까 월지는 일지를 공망시키고 일지는 월주를 공망시키는 것을 상호공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공은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본인은 명은 부모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아주 부모는 본인을 돕지 못하고 본인 또한 부모에게 힘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렇게 월주에서 바로 다음 칸으로 내려오는 것이 공망을 당하면 그게 영향력이 가장 커요. 세다 이거죠. 그리고 일지공망은 배우자 덕이 박합니다. 일지공망은 배우자 덕이 박하다 이거죠. 월지 자수인 인성이 도하이므로 모친이 풍류가이며 또 재가명입니다. 부친은 연지 진토인데 처성인 수가 중중하고
진중에도 개수와 무게합이며 근접합으로 자진이 이루어지니 부친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라고 있는데, 자, 요 진토를 자세히 보면은 진중의 무토가 부친성인데 무토가 무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부친이 이미 그 진토 중에서 무게합을 하고 있는데 근접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옆에서 여기서 합을 해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월지가 이렇게 자진합을 해 들어오니까 이 부친이 무게합, 자자 무기합이니까 부친의 부부궁이 불길하다 이거죠. 법령은 을목의 화초가 겨울에 태어나 화를 보아야 하는데 못 보았고, 만약에 이 명조가 화를 보고 왕았다 그러면 상당히 귀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꽃을 핀 격이니까 겨울에 꽃 피는 게 상당히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꽃 화를 못 봤어. 또 화운을 만나도 원국에 통근처가 없어 발달은 미약합니다. 화운이 와도 화운은 인호술이나 사옴이나 요 여섯 글자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오화는 겹치니까 다섯 글자죠. 인호술과 사오미 중에 한 글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통근처가 없어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발달은 미약하다 이거죠. 금운은 수가 많아 용신이 되지 못하고 여명에게 용신은 남편 덕에 해당되니 용신 없는 사주라 남편 덕도 박하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지처가 있다면 시간의 간목이 등나개갑이나 신왕하니 큰 힘은 되지 못하고, 만약에 등나개갑이 되려면 좀 신약해야지 이걸 등나개갑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상당히 왕하니까 힘이 되질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형제 자매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등나개갑이니까. 을목이 간목에 큰 나무에 이렇게 넝쿨을 줘서 올라가는 형상이니까 형제 자매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수왕하면 목으로 분산시킴이 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신이 비겁이면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신이 비겁이니까 배성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고 내 용신을 바라다 보니까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동성애자 사주를 보면 비겁이 용신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